자, 이제 4절 맵 컬렉션 보죠. 자, 맵 컬렉션은 자, 키와 값으로 구성된 엔트리 객체를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엔트리 객체가 지금 요 그림상에 보면 자, 요거가 하나가 엔트리 객체. 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다 맵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java.util의 맵. 자, 가보면 네스티드가 보이죠? 자, 클릭해보면 엔트리가 보이는데 인터페이스입니까? 스태틱 인터페이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책으로 가면 자, 이 엔트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되겠죠.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그래서 엔트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가 이제 이 맵 컬렉션에 저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엔트리 구형 객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키와 값. 그래서 어떤 키로 어떤 값을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나 여러분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만 저장을 하죠. 이 값이 객체예요. 여러분이 모든 컬렉션은 다 객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체 자체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저장이 된다? 번지가 저장되죠. 번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값이 이제 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객체의 번지가 이제 저장이 되고, 근데 키는 뭐냐? 키도 역시 객체입니다. 키도 역시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키도 객체, 값도 객체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키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왜 중복이 되면 안 되냐면 이러한 값들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키가 같아 버리면 이 값들을 식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키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값은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값으로 다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키 객체는 자, 중복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맵 컬렉션에 저장을 할 때는 객체 하나만 주면 안 되고 뭐도 같이 줘야 돼? 키도 같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객체 추가할 때 add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뭐로 추가한다? put로 추가한다. 자, 이때 첫 번째 매개값은 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값은 value. 키와 value를 같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객체를 그러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자, 키를 주면 해당 키에 해당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매개값으로 키를 주면 이 키에 해당되는 이 값, 이제 값 객체를 여러분이 리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저장할 때는 put, 가져올 때는 get. 자, 그러면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remove죠? 자, 제거할 때는 어떤 키에 해당되는 객체를 제거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키에 해당되는 객체를 제거해. 그래서 여기 키를 주게 되면은 제거가 되는데 엔트리 자체가 제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키에 해당이 되는 엔트리 자체가 제거가 돼요. 우리 값만 제거할 수는 없고요. 이 전체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 contains key 이거는 뭐냐면 이 키들 중에서 이 키가 존재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키들 중에서 이 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그럼 뭘 것 같아요? contains value. 자, 이 값 객체 중에서 이런 객체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is empty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이 맵 컬렉션 안에 아무것도 없느냐? 알겠습니까? 이게 비어 있느냐? 묻는 거죠. 비어 있으면 true,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 사이즈는 뭐예요? 이 엔트리의 개수가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느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 세 개를 같이 좀 볼게요. 자, 내가 맵 컬렉션 안에서 내가 이 엔트리만 따로 셋으로 만들고 싶다. 아까 셋이 뭐라고 그랬죠? 구술 주문이와 같은 게 셋이라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여기다가 저장하고 요거 하나를 여기다가 저장하고 요거 하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내가 셋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얻고 싶다. 자,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엔트리 셋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셋 타입의 그 객체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셋을 넣는데 이 셋 안에 이런 엔트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뭡니까? 키셋. 자, 키셋은 키들로만 구성된 셋이다. 자, 내가 여기 셋 객체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 키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 저장해. 요 키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저장해. 요 키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저장해. 그래서 키들로만 저장되어 있는 셋을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키셋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values 이거는 뭘까요? 이 리턴 타입이 컬렉션이죠. 맞죠?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에 해당되는 객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에 해당되는 객체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제 컬렉션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엔트리 셋 뒤에 셋자가 붙었잖아요. 엔트리들이 저장되는 셋 이런 뜻이고 키셋 하게 되면 키들만 들어가 있는 셋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엔트리 셋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키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셋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메소드가 언제 사용이 될까요?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제 클래스가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이 전체인데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는 이 세 개. 그 다음에 셋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는 이 두 개. 그 다음에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는 이 네 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다 구형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객체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셋에서는 우리 트리셋은 안 했어요. 맞습니까? 요거는 저 뒤에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했어요. 아까 셋 할 때 실습 안 했어요. 자, 우리 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해시 맵,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 트리 맵, 프로퍼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 자, 여러분이 해시 맵 같은 경우에 자, 키와 값으로 여러분이 저장을 하는데
키는 중복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여러분이 딱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또 똑같은 그림이. 키는 중복해서 저장 안 된다. 그러면 키가 중복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한다? 동등객체로 판단한다. 그래서 동등객체가 되면은 뭐야? 같은 키로 보는 거예요. 비록 객체는 다르다 할지라도 동등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같은 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동등의 조건이 뭡니까? 해시코드가 같고 equals가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맵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와 같이 자, new 해시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여기에는 키에 대한 타입을 주고요. 만약에 키가 스트링 타입이다 그러면 스트링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값의 타입, 멤버 타입이다 그러면 멤버 이렇게 주면 될 거예요. 요거와 같이 이제 스트링, 멤버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스트링 멤버, 여기도 스트링 멤버 똑같다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꺽쇠 기호만 작성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네요. 요 밑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해시맵을 만드는데 키는 스트링 타입, 그 다음에 값은 인티저 타입으로 내가 엔트리를 구성해서 저장할 수 있는 맵 컬렉션을 생성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맵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여러분이 같으니까 작성하기가 상당히 껄끄럽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개가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실습 코드가 나오는데 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맵 컬렉션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맵 안에는 어떤 엔트리를 저장을 합니까? 자, 키에는 무슨 타입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자, 값에는 무슨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저장하는 이런 엔트리를 저장하는 맵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시 맵으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 저장할 때는 push라는 메소드 쓴다고 했죠. 그러면 키 값으로 여러분이 뭘 줘야 돼? 스트링 객체를 주면 돼요. 자, 값으로는 뭘 주면 돼요? 이게 인티저 객체입니까? 이게 왜 인티저 객체예요? 이게 기본값이죠. 원래는 인티저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값이 오면은 자동으로 뭐가 일어난다? 자동 박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자리에 int라고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입 파라메터는 기본 타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네릭에서 여러분 타입 파라메터 자리에는 참조 타입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int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int 값을 줄 수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박싱이 되어서 인티저 객체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값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홍길동 지금 문자열이 똑같은 게 키로 사용되고 있죠. 자, 키는 여러분이 중복 저장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중복이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뭐다? 동등하면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같으면 이건 동등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두 개가 저장이 되지 않고 하나만 저장이 된다. 이런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장이 되는 거는 얘가 저장이 돼요. 얘는 여러분이 엎어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키가 같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저장 값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90이 처음에 저장됐다가 다시 똑같은 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90 대신에 95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가 얼마 나옵니까? 이 사이즈는 엔트리 수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건 아니죠. 둘, 세 개죠? 그래서 3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봅시다. 내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자, get 메소드를 호출했다. 그럼 이 get은 뭘 리턴한다?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키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값이 뭐다? 95를 갖고 있는 인티저 객체죠. 그럼 그 인티저 객체가 int 값으로 대입된다. 자동 언박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95가 얻어질 겁니다. 95. 그래서 이 밸류 값을 여러분이 출력을 하는데 여기는 밸류 값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죠?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밸류를 넣으세요. 밸류를 얻었으면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자, 키셋을 얻었습니다. 아까 키셋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들로만 구성된 셋 객체를 얻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키가 뭡니까? 이게 키죠. 그래서 지금 홍길동은 2개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3개만 구성된 이제 셋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 왜 셋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키의 타입이 뭡니까? 스트링이죠. 그래서 셋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리턴되는 거는 셋 스트링 타입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셋 배웠잖아요. 여러분 셋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갖고 오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향상된 포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반복자 얻어내어서 반복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반복자를 얻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셋에서 이터레이터를 얻어서 자, while문에서 가져올 게 있느냐를 조사를 먼저 하고 가져올 게 있으면 하나 가져와. 근데 이 하나 가져오는 게 키를 가져오는 거지. 왜냐하면 키셋이니까 키셋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니까 결국 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키를 가지고 자, getKey라고 하는 메소드 이용해서 밸류 값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2개를 이제 출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엔트리 셋 하게 되면은 셋을 만들긴 만드는데 이 셋을 만들긴 만드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키와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엔트리들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맵에서 엔트리들만 이 셋이라고 하는 객체에 담아서 내가 셋을 얻겠다. 그래서 엔트리 셋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셋 객체가 만들어지고 자, 요거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자, 셋 타입의 변수에 담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박스에다가 요 안에 엔트리 또 박스에 또 들어갔죠. 그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타입이 바로 요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타입이 이거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엔트리가 오면 되죠. 엔트리. 근데 요 엔트리도 또 제네릭 타입이거든요. 요 엔트리도 키는 또 무슨 타입, 밸류는 또 무슨 타입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트리하고 또 여러분이 꺽쇠 키는 스트링이면서 값은 인티저다. 그래서 이러한 엔트리를 저장하는 셋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셋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와 같이 엔트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셋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이용할 건데, 역시 반복자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역시 반복자 만들 때도 내가 반복하는 게 결국은, 자, 이거를 처음에 가져오고, 맞습니까? 또 요거를 가져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반복자의 이 꺽쇠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가져올 타입이에요. 즉 내가 이거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고 그러면 엔트리 객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트리 타입의 자 객체를 가져온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자 엔트리도 또 제네릭 타입이거든요. 키는 무슨 타입? 값은 무슨 타입?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터레이터를 얻을 때도 이와 같이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올 게 있느냐? 있다면 하나 가지고 와. 이때 하나 가져오는 게 뭡니까? 이거를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entry string integer 타입에 자, 대입을 해야 된다. 가져온 거를.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를 얻었다 치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키와 밸류는 어떻게 얻습니까? 키와 밸류는. 자, 엔트리의 get 키, 엔트리의 get 키, 엔트리의 get 밸류 하게 되면은 각각 여기에 들어가 있는 키와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키로 엔트리를 삭제하자. 자, map remove. 자, 주고. 자, 요거는 여러분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맵에서 엔트리를 삭제를 할 때는 이제 해당 키를 주면 그 키에 해당되는 엔트리를 찾아서 제거를 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키를 주면 이 키를 찾아서 해당 엔트리를 삭제를 해버린다. 삭제 후에 실제 남아있는 엔트리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맵 컬렉션은 자, 이와 같이 키와 값으로 구성된 엔트리들을 저장을 한다. 키는 중복을 할 수가 없다. 키는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값은 중복이 되어도 상관없다. 자, 여러분이 키만 딱 모아서 뭘 만들 수 있다? 셋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엔트리들만 이렇게 모아서 또 뭐도 만들 수 있다? 역시 셋으로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키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셋이고 이제 요 엔트리들만 또 모아져 있는 또 셋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셋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꺼잡아 이제 오는 방법이 이제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이용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올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고치세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자, 이거 이제 코드상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K죠, K.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맵을 그 구현한 클래스가 해시 맵,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 트리 맵, 프로퍼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지금 해시 맵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 아까 이 그림 어디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여러분이 이 해시 테이블 즉 얘가 공유 객체로 사용을 할 때 이제 스레드 1이
이 해시 테이블에 뭐 엔트리를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엔트리를 지운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다른 스레드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해시 테이블은 전부 다 메소드가 뭐 처리되어 있다? 동기화 처리되어 있다. 싱크로나이즈드가 다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 스레드가 여러분이 사용되지 않고 딱 하나만 사용되는 환경이라 그러면 여러분 해시 테이블이나 해시 맵이나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해시 맵이 더 낫죠. 왜냐하면 얘는 잠금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잠금을 만들 이유가 없죠. 싱글 스레드에서는. 근데 이와 같이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얘가 공유해서 사용되는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 해시 맵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이거를 지우고 그냥 해시 테이블로 바꾸면 됩니다. 이 사용 방법이 틀려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근데 언제 해시 맵을 쓰고 언제 해시 테이블을 쓰는지 그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해시 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로 사용할 객체, 값으로 사용할 객체 지정을 해주고요. 맵타입 인터페이스로 받는 거는 동일합니다. 뭐 이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같으면 생략 가능하죠.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는 키하고 밸류하고 무슨 타입이 된다? 오브젝트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키도 저장할 수 있고 어떠한 값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잘 쓰지 않는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그 어레이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베타하고 우리가 이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예제하고 비슷해요. 동시에 각각 1000개씩의 엔트리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 그 멀티 스레드 환경이죠. 그래서 해시맵에 추가를 한 거와 그다음에 해시 테이블에 추가한 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해시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두 스레드가 있고 이 두 스레드에서 각각 1000번씩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엔트리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 값, 키, 값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제대로 잘 추가를 했다 그러면 전체 개수는 2000개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해시 테이블이 아니라 이거 해시 맵으로 바꿔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2000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공유 객체 형태로 사용되는 거라면 요거는 해시 테이블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프로퍼티스 볼게요. 자, 프로퍼티스는 맵 계열의 이제 구형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특징이 뭐죠? 해시 맵하고 해시 테이블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쓰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 여러분이 동기화 특성을 물려받겠죠. 근데 해시 테이블하고 프로퍼티스의 차이점이 이제 뭐냐? 이제 얘는 키와 값이 모두 스트링 타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와 값을 다른 타입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아예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스트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properties 파일의 이제 용도는 주로 이제 .properties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 이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properties라고 하는 이 파일이 뭐냐? 이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database.proper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앞에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properties라고 하는 객체가 이제 이 파일을 읽을 때 요 앞부분 검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키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꼴 다음에 있는 요거는 키에 대한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키, 값, 키, 값, 키, 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어서 이제 properties에 저장을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properties 파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안에서 작성되는 문자셋은 ISO 8859-1 문자셋이다. 그래서 그 문자셋에 정의되어 있는 문자만 요 안에서 작성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자셋 안에는 이제 숫자,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특수기호, 뭐 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한글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한글을 그대로 여러분 입력해서 저장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유니코드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U, 이 U가 이제 유니코드의 U예요. 그래서 슬래시 U 뒤에는 유니코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값으로 여러분 슬래시 U 이렇게 되어 있고 유니코드가 왔죠. 슬래시 U가 몇 개 사용됐어요? 하나, 둘, 세 개 사용되었죠. 그죠? 그럼 이게 한글 한자예요. 한글 세자가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로 표현이 되어서 이제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properties 파일은 이제 ISO 8859-1 문자셋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문자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파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키와 값을 읽어서 이제 properties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키의 값을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프로퍼티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일반 여러분 클래스에서 우리 객체 생성하는 방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하죠. 자, 우리가 그 이전 컬렉션 객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이제 구형 객체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 타입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맵 이렇게 주고 new 해시 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에 이제 대입을 하고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져 있는 여러분 메소드를 가지고 결국 얘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어차피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맵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 이 properties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이제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properties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배운 듯이 이제 요 타입으로 받게 되면은 이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것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properties에 별도로 여러분 선언된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properties 타입의 변수에 대입을 받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로 로드라는 메소드가 그렇죠. 로드. 이 로드는 이 맵 인터페이스에는 없어요. 얘가 없고 properties만 이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해서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자, JDK 17로 들어가서 자, 요 자리에 자, properties라고 찾아보게 되면은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전부 다 자바 util이라는 패키지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java.util 밑에 있어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상속 관계를 보세요. 그래서 properties는 뭐를 상속받았다? 해시 테이블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현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맵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중첩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없고 필드는 있고 생성자 있고 메소드 있다. 그래서 생성자 부분을 가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4개 값이 없는 이제 생성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고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properties 파일의 내용을 읽고 이제 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properties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여기 저장해라라고 하는 메소드가 뭐냐면 바로 load입니다. load. 그래서 이제 이 loa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 있는지 봅시다. 인스턴스 메소드로 가야 되겠죠? 여기로 가서 자 load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하나, 둘 그래서 이제 2개가 있죠. 뭐 요거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3개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XML 문서를 읽는 거고요. 이거는 잘 쓰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2개 중에 이제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인풋 스트림이나 리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저기 파트 4에서 이제 배우실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객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로드한다. 이제 이거는 properties 객체 안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언제 요걸 쓰고 언제 요걸 쓰고 이제 알 텐데, 뭐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파일의 내용을 뭐 이거 아니면 이걸로 읽을 수 있다. 이제 요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거 배웠는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뭐 필드는 뭐가 있고 메소드는 뭐가 있고 뭐 생성자는 뭐가 있고 조사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랬죠? 리플렉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객체를 얻을 때 그 메모리에 저장된 바이트 코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제 클래스 객체를 얻을 때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점 클래스에서 얻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객체를 통해서 얻는 방법도 있었죠. get 클래스. 그래서 저 앞에서 이제 했는데 12장에서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get resource as stream. 자, 여러분이 get resource라는 메소드도 있고 get resource as stream이라는 메소드도 있었어요. 그 2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죠.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했는데 그때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자, 12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2장에 자, 5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11절에서 리플렉션을 우리가 그때 학습을 했었어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또는 생성자나 메소드가 뭐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를 리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리플렉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우리가 객체가 클래스 객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얻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점 클래스를 붙이게 되면은 바로 얻을 수가 있고 클래스 포네임이라고 주고 이제 여기에 문자 열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객체의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get 클래스라고 해서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뭐 패키지 정보를 얻어내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얻어내고 패키지 정보까지 포함된 이름을 얻어내고 뭐 이런 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멤버 우리가 뭐 메소드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필드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생성자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아내는 이런 메소드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552페이지 보면 리플렉션과 관련된 메소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대 경로로 리소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메소드도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여러분이 메소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단순한 경로 정보만 리턴하는 get resource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로 정보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그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인풋 스트림을 리턴을 해주는 이제 이러한 메소드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요 이름은 뭐냐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 상대 경로. 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빈 안에 지금 car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지금 포토 1.jpg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서버 패키지 이미지스 밑에 포토 2.jpg가 있어요. 지금 이게 빈 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폴더들은 다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이제 car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바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이 포토 1.jpg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클래스가 뭐냐면은 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입니다. 그러면 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경로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언급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 클래스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이미지스라고 하는 패키지로 들어가서 이제 포토 2.jpg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술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get resource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이제 경로 정보만 얻을 수가 있어요. get resource는 이거에 대한 경로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경로죠. 이건 상대 경로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는 이거는 이제 절대 경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절대 경로라 그러면은 뭐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C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로 있잖아요. C에 어디 밑에 어디 밑에 이제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절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어떤 경로에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절대 경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절대 경로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왜 절대 경로를 얻느냐? 실제로 이 파일이 있는 곳을 알아야만이 이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get resource는 경로 정보만 리턴을 하는데 아까 요 메소드는 경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as stream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as stream이 더 붙게 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오픈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픈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인풋 스트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애플리케이션이고 여러분이 여기 파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여기 파일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database.properties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을 자 읽어드릴 때, 자 데이터가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다. 영어로 뭐예요? 인풋이죠. 인풋. 맞죠? 인풋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연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연속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붙는다?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연속해서 읽어드릴 때 인풋 스트림을 써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충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이 파일의 내용을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이제 읽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파일에 대한 인풋 스트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상대 경로에 있는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 자, 지금 get resource as stream을 썼죠. 그럼 결국 어떤 파일이냐? 그러니까 이 파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무슨 객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input 스트림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럼 input 스트림 객체를 결국 매개값으로 받아서 얘를 통해서 읽은 거를 갖다가 이제 properties 객체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 도큐먼트에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거를 쓴 거예요? 뭘 쓴 거예요? 요거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안에 여러분 키와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제를 한번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 방법을 좀 익혀보죠. 자, properties 객체를 만들고 그럼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내가 로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드 하면은 이제 이 속에는 키와 값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get property 자,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갈로에 뭘 주냐면은 키를 줍니다. 그러면 이 키에 해당이 되는 값을 리턴을 합니다. 아까 properties라고 하는 이 객체는 키와 값이 모두 무슨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죠? 스트링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는 제네릭 타입이 아니에요. 아예 키하고 값이 전부 다 스트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스트링으로 주고 리턴되는 값도 스트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값이 뭐냐? 아까 여러분이 요 앞에 자, 요 파일을 보게 되면은 뭐 드라이버에 대한 값이 뭐냐? URL에 대한 값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읽고 싶을 때는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자, 이와 같이 get property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키를 주면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input stream 객체가 리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파일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구나. 지금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operties example, 즉 이 클래스 이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properties 파일을 읽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패키지부터 먼저 만들게요. src에서 new 패키지 챕터 15. 자, 섹션 04. 이그잼 03. 자, 피니시.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자, 프로퍼티스 이그잼플. 메인 메소드 체크를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properties 객체를 하나 만듭시다. properties equal new properties. 자, import 해주고요. 자, 그러면 어떤 property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릴 것이냐. properties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자, 파일을 선택을 해서 database.properties.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쓰는 정보를 저장하는 properties 파일을 하나 만들자. 자, 여기다가 드라이버 equal, 그 다음에 URL equal, user name equal, 그 다음에 패스워드 equal, 그 다음에 admin equal. 그래서 이제 요 equal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게 키가 되고, 그 다음에 equal 뒤에 나와 있는 게 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oracle.jdbc.oracle 드라이브. 이제 이게 드라이브 키에 대한 값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URL에 대한 값은 JDBC oracle syn localhost 1521 orc.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spot,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타이거. 자, 관리자. 관리자는 제가 한글로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홍길동 하는데 이게 한글이 그냥 입력이 안 되고 다 유니코드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properties 파일 안에는 ISO 8859-1 문자셋만 작성 가능해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다시 properties example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이 변수를 통해서 로드 하겠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로드 메소드에 매개 값으로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아까 인풋 스트림하고 리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인풋 스트림 리드를 안 배웠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클래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바로 이 파일을 읽는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자, 이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를 놓고 점 클래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객체를 얻는 거죠. 자, 점을 찍고 자, get resource as strea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지금 딱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걸 엔터해서 넣어주고요. 자, 여기는 상대 경로, 현재 클래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경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database.properties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자, 컴파일 오류가 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unhandled exception type IO excep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try catch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add throws declaration에서 요거 추가했었죠. 그죠?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방법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try catch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책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책대로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여기 안에 있는 키와 값을 읽어서 이제 여기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로드입니다. 그러면은 자, 저장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씩 얻어보는 거죠. 야, 드라이버 값이 뭐야? 그래서 properties의 get property. 그래서 키로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얻으면 되고요. 그럼 이게 몇 개 있습니까? 그럼 요거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하나만 해볼게요. 뭐 책에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출력하게 돼 있는데 저는 요거 하나만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키로 저장되어 있는 값은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웹 개발할 때 보게 되면은 properties 파일 많이 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properties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를 여러분이 배우거든요. 그럼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스프링 부트 내부에서 여러분 이런 properties 파일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properties 파일을 만드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우리는 이런 properties 파일만 잘 작성해서 제공만 해주면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또는 스프링 부트한테 이제 전달할 데이터를 이와 같은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전달만 잘 해주면 이제 스프링이 내부적으로 이런 properties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